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호남권 화물 유치를 통해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의 물동량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항만보다 저렴한 물류비가 가장 큰 장점인데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산업 발전이 항만 활성화의 관건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주의 한 기업은 부산으로 가던 선적 물량을 광양항으로 바꿔 컨테이너 한 개당 운송비를 약 25만 원씩 연간 25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했습니다. 올해는 여수 산단의 한 대기업도 가까운 광양항에서 제품을 수출해 컨테이너 한 개당 40만 원씩 연간 80억 원의 물류비를 줄일 전망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코로나19 이후 항로 부족으로 타항만에 뺏겼던 광주와 전남북 이른바 로컬 화물 재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들입니다. 항만공사는 특히 저렴한 물류비와 긴 무료 장치 기간 등 광양항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화주별로 적합한 노선에 선사와 매칭시켜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양항을 이용하는 것이 타항만을 이용하는 거에 대비해서 많게는 최대 40만 원까지 한 개 컨테이너당 절감을 할 수 있는 남미하고 유럽 서비스를 신규로 원양 서비스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화물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난달 누계 물동량은 전년 대비 10.3%가 증가한 81만 TEU를 기록했습니다. 항만공사는 그러나 부산항과 광양항의 배후 경제곤형 물동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항만공사의 노력만으로 광양항 실적 향상에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광주 전남북과 부울경이 각각의 핵심 배후 경제곤역에서 창출되는 물동량은 5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광양 활성화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저희는 그 배후 산업이 튼튼해야지만 자동적으로 자족형 화물 창출형 항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광양항에서 처리하는 로컬 화물은 컨테이너 160만 개로 이는 이미 지역 전체 화물의 85%가 넘습니다. 광양항의 지속 가능한 물동량 창출과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공사뿐 아니라 지자체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민주당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남 동북권 국회의원 5명과 유족단체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어제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현 정권의 역사 왜곡에 강력하게 맞서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제대로 된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출범식에 이어서 1차 회의를 갖고 진상조사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한 뒤 당론 채택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광양 지역 농업인들의 스몰 비즈니스 복합 공간인 광양시 창농 미디어 센터가 9월 개관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광양시는 농업인 크리에이터 양성과 소통 공간 조성을 위해 스몰 비즈니스 복합 공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창농 미디어 센터로 명칭을 확정한 데 이어 1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광양읍 서천변에서 공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농업인들의 소통 공간을 새롭게 마련해 SNS 등을 통한 농산물 판로 개척과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전남 유일의 공립예술계열 특성화 중학교인 한국창의예술중학교가 올해 개교했습니다. 곧 방학이지만 그동안 음악과 학생들은 제대로 된 실기 수업을 듣지 못했는데요. 최저가 입찰로 불거진 음악 교구 납품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올해 3월 개교한 한국창의예술중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음악과 신입생들은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음악 교구가 없어 제대로 된 실기 수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음악 교구 납품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학교에 배치된 그랜드 피아노입니다. 물품 계약서 규격서에 제시된 것과 다른 사양의 제품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최저가 입찰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의예중 음악 교구 구입 입찰 공고에 따르면 기초금액은 3억 7,300여만 원.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 71곳 가운데 낙찰된 곳은 3억 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무려 7천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사업을 따기 위해 납품업체가 무리하게 가격을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3억 100 정도 계약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통 구조상 계속 한 번에 걸칠 때마다 어떠한 조금 업이 되다 보니까 결국 계약 금액을 맞추기 위해 음악교구 규격서와 다른 사양의 피아노 24대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내부 부품은 나무 대신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습니다. 플라스틱을 쓰는 이유가 그냥 원가 절감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 자연스러운 그 터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연타 능력도 조금 더 우수하다고. 학교 측은 계약서대로 해야 한다며 항의했지만 교육지원청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규격서에 나온 사양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납품된 피아노를 놓고 동등이냐 아니냐 주장이 엇갈렸지만 납품업체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3자 대면을 통해서 하였으나 그것도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문 변호사라든지 도교육청의 자문을 구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됐더라면 모든 음악교구는 2월 말에 학교에 들어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과 학교, 업체 간 갈등이 길어지면서 중학생들은 거의 한 학기 동안 고등학교 피아노를 빌려 수업을 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세계에서 하나뿐인 명지대학교 바둑학과가 갑자기 문을 닫기로 결정하면서 순천 한국바둑고등학교 학생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폐과를 막기 위한 반대에 나서고 있지만 되돌리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기말고사가 한창인 한국바둑중고등학교입니다. 지난 4월 명지대 바둑학과가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바둑학과 진학을 목표로 길게는 6년 동안 학교에 다닌 3학년 입시생의 혼란은 더 큽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폐지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희든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사와 학생들은 바둑학과 구성원과 함께 대학을 상대로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최근 바둑고 3학년 학생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학의 갑작스러운 폐과 결정에 수험생이 갈 곳을 잃으면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대입 전형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 해 그 약속대로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명지대학교는 폐교도 아닌 상황에서 이 기간적 신용을 어긴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혼란과 갈등이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잦아질 것이란 우려입니다. 학생 수가 줄고 구조조정이 일상이 되면서 인기 없는 학과를 없애거나 무전공을 도입하는 대학이 늘고 있어서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광주에서는 27개 학과가 사라졌고 전남 지역 대학들도 지속해서 몸집을 줄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취업의 목적에 한해서 학과가 이제 개편이 되거나 또는 이러한 취업의 목적성이 좀 뒤떨어진다라는 이유만으로 학과가 없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수험생은 개별학과가 처한 상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가 구독형 전자책의 대출 건수를 이달부터 월 20권에서 30권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순천 시립도서관은 소장형 전자책과 달리 동시 접속자 수 제한 없이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전자책의 대출 건수를 이달부터 기존 20권에서 30권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순천 시립도서관이 올해 서비스 중인 전자책은 만화, 라이트 노벨 등 다양한 분야에 10만 4천여 종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800여 종의 신규 전자책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지어진 마도진 만호성지는 강진군 마량면을 대표하는 전남도 지정기념물입니다. 그런데 이 마도진 만호성지가 오히려 마을의 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 국민권익위가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거북선이 상시 대기하는 등 역사 속 전략적 요충지로 가치를 인정받는 강진군 마량면입니다. 낡은 집 옆 우거진 숲을 사이 오래된 성벽이 눈에 들어옵니다. 1499년 왜구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지어진 마도진 만호성지입니다.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는 지난 1999년 전라남도 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됐습니다. 기존 730여 미터 길이 중 상당부가 유실돼 220여 미터만이 남아있는 등 열악한 보존 상태를 보이는 만호성지는 전라남도 지정기념물로 등록된 탓에 마을 주변의 건축 행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 보존지역으로 설정된 성곽 사방 300m 반경에 건물의 증개축을 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한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 내부를 모두 문화유적 보존지역 1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건물의 그 증개축이 이루어지거나 신축이 이루어질 경우 전라남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건축 행위 규제로 마을 개발과 인구 유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노후된 마을 우체국을 재건축하는데도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 등 절차를 따라야 하다 보니 당초 완공 계획보다 5개월가량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쪽이 정문 쪽에 걸리는 부분이라 그래서 유물이 있나 확인을 직접 하고 그렇게 심의를 하면서 나중에 그쪽 부분을 파보니까 뻘이 나오더라고요. 잇따르는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마도진 만호성지의 정비와 주변 건축 행위 규제 완화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한 겁니다. 종합 정비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새로운 문화재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비 계획 과정 중에 주민들이 증개축하는 데 생기는 불편함들을 담아서 최소한으로 그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권익위와 전라남도 강진구는 내후년 상반기까지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해 만호성지의 성곽 정비와 함께 건물 증개축에 필요했던 규제를 완화해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